일단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배꼽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 특성 두 가지 있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은 종류 물어보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뜻풀이 해놓고 얘는 뭐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그냥 종류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시험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봐본 결과 뜻풀이 나오면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아요. 예.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 참 잘 내요. 말장난.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 한 번만 더 쓰고 앞으로는 안 쓸 거예요. T자. 요건 확실히 외워놓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T자가. 왜냐면 회계가 다 이 T자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더 차변은 자산이 늘어날 때, 대변은 자산이 줄어들 때, 대변은 부채가 늘어날 때, 차변은 부채가 줄어들 때, 대변은 자본이 증가할 때, 차변은 자본이 감소할 때, 대변은 수익이 증가할 때, 차변은 수익이 감소할 때, 차변은 비용이 증가, 대변은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까지 됐고,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암기는 확실히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볼 때도 필요하고요. 면접 보러 가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런 거 물어보기 딱 좋아요. 재무제표 같은 거. 왜냐면 이건 기본이거든요. 뭐 물어봤는데 모르겠대.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요건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1년 안에 없어지면 유동, 1년 이후에 없어지면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당좌하고 재고. 그래서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재고, 없으면 당좌.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네 가지예요. 투자, 유형, 모형, 기타. 근데 요거는 그냥 내용만 보시고 아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볼 게 여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시면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습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받으러움.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뭐 나오면은요,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까지였죠. 그 다음에 교재는 몇 페이지요? 109페이지. 그래서 109페이지 보시면 채권에 뭐라고 있으세요? 대손.
그래서 대손의 뜻이 뭐냐면은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돈을 못 받는 것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뭐 못 받는 거요? 돈 못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죠. 근데 거래처가 대손 발생했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거기가 또 가장 중요한 회사가 부도났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대기업들,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GM대우나 이쪽에서 난리 나면 국가가 개입을 하죠. 근데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기업이 망하면, 큰 회사가 망하면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예. 그래서 꼭 그런 거 나오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뉴스 같은 거,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댓글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GM대우나 쌍용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우리 회사도 힘든데 우리 회사도 좀 도와줘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는 국가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GM대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GM대우가 잘못되면 인천 경기 한 30% 정도? 한 20%에서 30% 정도 영향이 가고, 인구수로 치면 한 10만 명 가까이? 왜냐면은 GM대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남동공단에도 꽤 많잖아요. 그럼 GM대우가 문 닫게 되면은 GM대우 거기 다니는 사람 플러스로 해서, 예, 그런 하청업체들에도 영향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매번 보면은 큰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이렇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줘갖고 살려놓으면 뭐예요? 지 잘났다고 또. 예. 근데 참 그래요. 뭐든지 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못할 때는 뭐라 그래요? 국가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남 탓하느라 바쁘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남 탓이라도 해야 내가 안 죽겠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못 살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저기 110페이지에. 무슨 충당금이라고 있으세요? 대손 충당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대손의 뜻이 돈 못 받는 것이라 그랬죠. 충당의 뜻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해라? 준비해라. 그러니까 회계 자체에서도 아는 거예요. 외상거래를 하다 보면은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영업부 놀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블랙리스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요. 겉으로 이렇게 오픈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만원 안 줌. 5천원 갖고 땡깡 피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돈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기에다 대고 욕함.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거래를 안 해요. 상습범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두 번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이 회사한테 전화가 왔네. 그러면은 무조건 두 개만 되더라고요. 현찰박치리랑 신용카드. 네, 그렇게만 하고 외상은 절대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회계는 보충법이라는 걸 써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자르는 거 채워주는 걸 뭐라 그러죠? 보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속도로 나가면 내일이나 모레쯤 볼 건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요건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다니면은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1년 이상 다니시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준비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그 고지서 있죠? 거기에 보시면 요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가 1년 넘는 거잖아요. 수선이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고칠 거 많죠. 아파트든 빌라든 집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원래 값어치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예. 근데 어쨌든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가실 때는 이거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사무소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얼마나 있느냐. 왜냐면 이 돈이 만약에 고치는 것보다 적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내가 내야 되는 관리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어요. 이거는 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요즘 사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 집에서 10년 20년 살 거야 이딴 마인드는 없어요. 다 무슨 마인드냐면 팔 수 있는 타이밍 오면 팔고 뭐 할 거예요? 갈 거야. 다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 10,000명이라고 봤으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많이 걷는다 그러면은 항의하는 거죠. 뭐라고 항의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냐? 네. 우리 아파트는 왜 이렇게 관리비가 비싸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대부분 다 나만 살면 되고 오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후폭풍으로 옵니다. 본인한테는 안 와도 후세에. 집값 오르면 좋은 것 같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이거 계속 오르면 자라나는 새싹들 장가 시집 어떻게 가려고요? 10억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물가도 오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요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 상각비랑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맞추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109페이지 거기 가운데에 있어요. 대손 상각비랑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요때만 쓰는 거예요. 언제만 쓰냐면은요. 매출 채권에만. 우리 매출 채권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야? 매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야? 받으럼.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 외비용. 참고하시고요.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11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일단 말뜻이 초반에는 말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손 그러면 뭐 못 받는 거라고요? 돈 못 받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말뜻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왔던 거 또 나와요. 그래서 반복은 좀 많이 됩니다. 그래도 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안 틀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리고 원래 어느 자격증 시험을 보든 자격증을 가장 쉽게 따는 방법은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는 거예요. 어차피 가끔씩 나오거나 처음 보는 건 찍어서 맞추는 거지 알고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면 거의 합격 점수 나와요. 왜냐면 시험 보면은 저희는 시험지 갖고 나오거든요. 시험지 갖고 나오고 그날 저녁에 답안이 떠요. 그러면 제가 답안 보면 저는 뭐를 하냐면은 자주 나온 거, 가끔씩 나온 거 이런 식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자주 나온 거 채점 해보면 그것만 다 맞으면 60점이 넘어요. 근데 그것만 맞는다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대부분 다 맞추고 중가운데에서 한두 개 정도 맞추면 70점 넘거든요. 근데 원래 자격증은 그렇게 해서 따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시험 내신 분도 알잖아요. 이건 맞출 거다, 틀릴 거다? 틀릴 거다. 네, 그러면 그런 거 틀려 드려야죠. 네.
그리고 쉬운 거 안 틀리면은 거의 다 합격하세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재고자산. 일단 앞에 먼저 보세요. 일단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팔 때는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량. 몇 개 샀냐? 몇 개 팔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얼마짜리 팔았냐? 요 두 가지가 가장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적은 많이 파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싼 거를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예, 요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먹고 사는데 당연히 지장이 없겠죠. 근데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고민해갖고 판다고 내놓으면 살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거기에다 또 요즘엔 왜 그렇게 똑같은 집이 많아요? 여기만 해도 커피숍만 몇 개예요. 거의 한 블럭당 하나씩 있을 거예요, 평균. 예.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가격이 아주 싸든가. 근데 가격 경쟁력도 이제 안 돼요. 백다방 이런 데들 때문에. 예. 그러면 고급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긴 또 안 맞아요. 이것도 다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해야 되죠. 그래도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분 계시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사업은 무조건 3개예요. 아가들. 아기 적게 나오니까 애 대부분 한 명만이 낳잖아요. 저도 아직은 하나긴 한데. 그러면 얘한테는 쓰잖아요. 나한테는 안 써도. 예.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겨울에 잠바를 세봤어요. 4개 2개인가 있고 우리 꼬맹이께 10개인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그 10개 중에 5개는 한 번도 안 입고 버렸어. 버렸나 창고에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러면 나 와이프한테 혼나고 제가 입히고 싶은 거 와이프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주는 거예요. 예. 나는 또 이런 걸 입혀보고 싶잖아요. 딸이니까 막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어때요? 그리고 딱 보여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주시고 많이 삐졌었죠. 그래서 몇 개 파느냐 중요하고 얼마짜리냐.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3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 2장짜리 외우라고 드린 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계속 기록법. 그래서 요건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10개 샀어, 10개 팔았어, 5개 샀어, 3개 팔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대부분 요 방법을 써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무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몇 개 팔았어요. 그러면 장부에다 몇 개 팔았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계속 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일명 창고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실지재고 조사법. 요건 뭐냐면 창고에 가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가봤더니 5개 남았네, 10개 남았네, 3개 남았네, 이런 식으로 수량 파악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진짜로 가서 파악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실지재고 조사법.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혼합법. 혼합법은 뭐냐면 장부랑 창고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몇 개 남았어요? 창고에 몇 개 남았어요? 이거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5개면 창고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개. 근데 희한한 게 이거 안 맞습니다, 잘. 저도 과거에 이제 총무일 할 때 창고지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안 맞는 거 억지로 해갖고 막 맞춰놓고 2주 후에 또 맞추면 한두 개가 비어요. 가끔씩 그 생각도 해요. 그냥 내가 훔칠걸. 어차피 빌 거면. 왜냐면 그거 팔아먹으면 그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거 하나 팔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뭐냐면 저거예요. 4대 보험공단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4대 보험공단에다가 팩스를 넣으면 리턴이 와요. 자기네들 팩스 잘 받았다고.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팩스 서버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팩스로 넣으면 팩스로 나오잖아요. 종이로. 그게 아니고 4대 보험공단은 우리가 팩스를 넣으면 서버에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프린트 하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제가 깔았어요. 예, 제가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직접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갖고 저한테 전화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시리얼 넘버를 안 불러주면 안 깔리는 제도였거든요. 예, 그거 하고 그만뒀어요. 힘들어갖고. 그거까지 딱 마무리 짓고 아우 씨 더 이상 이 회사는 못 다니겠다. 그래갖고 그만뒀죠.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량 끝났으니까 이제 뭐야? 단가. 예, 단가가 몇 개 단금액이에요? 하나 단금액. 우리 하나에 얼마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격 모르고 팔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있어요. 예, 가격도 정확하게 모르고 파시는 분들. 어디 보면 자주 볼 수 있냐면 골목식당. 골목식당 보면 종종 있잖아요. 원가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파시는 분들. 그래서 어떨 때는 백종원 씨가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원가 계산 다시 해보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본인이 파는 거에 원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걸 개별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요? 네, 개별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법이세요? 개별법. 근데 실제로는 잘 못 써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써요.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어떻게 한다? 먼저 판다. 그래서 특히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은 선입선출법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언제 거 먼저 파는 거예요? 옛날 거.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거 쓰시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새 거를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옛날 거 먼저 팔고 새 거는 언제 팔아요? 나중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할 때 보면 거기 댓글에 꼭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물건 샀어요. 검수해 주시고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옛날 거 줄 건데. 맞잖아요. 새 거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막 잘 안 팔리는 거 들어오면 진짜 저기 구석에 있는 거 끌고 나와갖고 막 광내고 막 이래갖고 내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 있는 건 유통기한 보잖아요. 요게 언제냐. 그리고 저희도 어저께인가, 나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저기 뭐지? 그 샤워 호스 있잖아요. 그걸 갈았는데 세일하더라고요. 마트 가니까. 근데 왜 세일하나 봤더니 4개월 전 제품이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거를 이동평균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요?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요거를 총평균법이라 그래요. 아마 두 장짜리에는 이동평균, 총평균이라고 되어 계실 거예요. 이동평균, 총평균으로 외우면 전산액의 1급까지 볼 수 있어요. 전산액의 몇 급까지요? 1급. 근데 저희는 나중에 전산세무 2급까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중평균법에는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이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무슨 법이라고요?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 급수마다 외우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냐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물가 상승을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 시험은 한글을 사랑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하고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큽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상승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상승.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 시에 원가가 무슨 법이 크다고요? 후입선출법.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입선출법이라는 게 새 거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는 게 새 거가 비싼 거죠. 맞죠? 그러면 새 거는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가가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나머지의 대표적인 게 이익이에요. 뭐라고요? 이익. 이익은 무슨 법으로 파는 게 커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의 목적이 이익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나려면 무슨 법을 써야 된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무슨 법으로 물건을 팔아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선입선출법은 이건 시험에서는 아닌데 외우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입선출법은 회사가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유리하니까 이익이 뭐 해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소비자가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유리하려면 소비자는 새 거를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옛날 거보다. 그래서 대부분 유제품 사러 가시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유 사러 가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앞에 거 들어보자. 그리고 어디 거 들어봐요? 뒤에 것도 들어봐요. 왜요? 날짜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전 예전에 어머니한테 자주 혼났었어요. 왜냐면 동네 슈퍼 가면 세일해서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종종 사다 먹었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1,000원짜리 이렇게 막 싸게 세일하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막 이틀, 내일 막 이런 거잖아요. 맨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먹는다고 혼나고. 요즘엔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어요. 며칠 전에도 저번 주에도 그 요거트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3일 지났더라고요. 근데 아직 상태가 그냥 버틸만 해. 먹고 그 다음날 또 와이프한테 혼났죠. 근데 그게 또 있대요. 유통기한 지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하루 지났든 이틀 지났든 그냥 상태가 괜찮으면 먹고 상태가 안 좋으면 버리긴 하거든요. 저도 다 먹진 않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좀 아까워서. 근데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살림을 거의 안 하거든요. 장모님이 해주시지. 참고로 장모님이 옆집 4층 네, 빌라 살고 있는데 옆집 4층이 처갓집, 우리 집은 이제 2층.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안 힘드냐고. 근데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깝잖아요. 네, 근데 처갓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게 더 많아요. 처갓집 한 1, 2주에 한두 번 가나? 별로 뭐 이렇게 서로 터치 안 하니까. 근데 진짜 힘든 분들도 있어요. 터치가 좀 심하신 분들. 막 밤에도 막 번호 누르고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힘들 건데. 근데 뭐든지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도 들어와서 살라 그러면 저는 살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일단 돈 아끼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처갓집에서 싫으시대요. 처갓집 옆집도 나왔었거든요. 매물로. 그래서 와이프한테 갈까 그랬더니 처갓집 식구들이 싫어한다고.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문 열면 바로 옆집. 그래서 요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제품 살 때 대부분 들어서 우리는 가장 최근에 거 사잖아요. 그게 후입선출법이고, 그 다음에 마트나 이런 판매하시는 분들은 앞에 거부터 팔기를 뭐하죠? 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앞에는 날짜가 좀 오래된 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헷갈리시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시험 문제에 이익이 크대.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죠. 왜냐면 이익이 많이 남으면 회사는 뭐 하니까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이건 한자예요. 그래서 감모 그러면 수량이 뭐하다? 부족하다. 우리 수량이 부족하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당연히. 왜냐면 100개면은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봤더니 분명히 장부엔 100개인데
창고에 갔더니 90개밖에 없어. 그러면 10개가 없어졌죠. 그게 무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간모 손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인 간모가 있고 비정상적인 간모. 그래서 정상적인 간모는 뭐냐면 대부분 회사들마다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는 1년 동안에 몇 개가 없어지더라. 네.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도 요만큼은 없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태풍이 와서 창고를 엎어버렸어. 이럴 수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태풍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네.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전투경찰 정기영이었는데 태풍 오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직방으로 오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샤시 있죠? 샤시 문이 날아가요. 진짜로 날아간 데 있어. 네. 유리창 깨지는 건 기본에. 그리고 인천은 전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도 잘 안 와, 눈도 잘 안 와. 그래갖고 저는 살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원도 보세요. 겨울 되면 눈 엄청 와갖고 차도 못 다니잖아요. 근데 인천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1년에 몇 번 되도 않고. 전 인천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교재 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 뭐냐면 평가 손실이에요. 무슨 손실이요? 평가 손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저가법을 씁니다. 저가의 뜻이 뭐죠? 네, 낮은 거.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1,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근데 이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500원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봤더니 얼마예요? 500원이야. 이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넷 뉴스 보는데 누군지 몰라도 떼돈 번 놈들이 있겠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말고 코인 중에 상장 폐지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장 폐지가 3개월 후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3,000배 올랐대요. 어떤 건 3,000배 오르고 어떤 거는 30,000배인가 15,000배인가 올랐대요. 근데 그건 꿈의 숫자입니다. 왜냐면 없어진다는 거 누가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겠죠. 그랬다 2월 됐다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갔더라고요. 오르면 좋은 건데 요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근데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네.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내일 쪽지 시험이에요. 이따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볼 거예요. 진도는 더 나가는데 암기는 좀 자를 거예요. 왜냐면 다 외우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외우라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오세요. 진짜로 한두 명씩 안 나와요. 숙제 많이 내주잖아요.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왜요? 숙제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재고자산의 시험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두 글자만 찾는 거예요. 판매만. 뭐요? 판매. 그래서 거기 재고자산의 의의 가운데 보시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걸 배우시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진다. 근데 왜 많아지냐면은 회사들마다 판매 목적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 판매하는 물건은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예. 그러면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회사들이 격리 직원이 뭐예요? 필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단기가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격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단기로 많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8시간이죠. 정규직이. 이거를 이제 8시간이 아니고 5시간이나 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시간만 바짝 쓰고 가시는 거. 이런 쪽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도 생길 수 있어요. 아침에 A 회사 출근했다가 점심에 B 회사 출근해. 4시간, 4시간에서 몇 시간이요? 8시간. 예, 이런 분들도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간당 페이가. 예. 그리고 일단 요번에 노동계에서 달라고 한 게 1,800원인가? 어쨌든 10,000원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000원 넘게 해서 달라 그러고 경영계는 그렇게 주면 다 죽는다. 예. 라고 이제 대립을 할 건데 10,000원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올라갈 확률은 조금 있어요. 뭐 1점 몇 프로라던가 뭐 1%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확률은 조금 있는데 어쨌든 근데 항상 재밌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다들. 예, 그래도 7월 말 8월 초에 100만 원짜리 1박 하러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결론은 다 죽겠는 건 아닌가 보구나. 예. 그리고 만약에 외국 나갈 수 있다. 8월 1일부터 볼만할 겁니다. 네, 장담하는데. 예. 그럼 저하고 같이 뻥튀기 팔러 가시죠. 예, 엄청 잘 팔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기가 시기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래도 뭐예요? 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빚내서라도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케바케죠. 그래서 재고자산 물어보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 다음에 거기 재고자산의 종류 보시면 밑줄만 쳐주세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희가 주로 보는 건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은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얘를 완성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아직 완성 안 된 거.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이제 남자분 한 분 계시지만 인천에 제조회사가 많죠. 근데 남자분은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총무로 그러면 면접 때 꼭 이 얘기 나옵니다. 면접 때 남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사무실 일이 덜 바빠. 근데 공장은 바빠. 어떻게 하겠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공장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모범 정답입니다. 저는 사무직 직원이니까 사무실에서만 일하겠습니다. 는 안 뽑아줘요. 네. 그래서 남자 직원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여자분들도 대부분 제조회사 보면 공장에 내려가서 일은 안 하셔도 그냥 간단한 거는 또 시간 날 때마다 갖고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취업을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만 잘해갖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계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좀 다룰 줄 알든가. 네,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두세 개. 일명 멀티. 네. 앞으로는 이제 본진만 지키는 사람은 못해요. 네. 꼭 뭐 공장 가서 일해라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수학생분 중에 한 4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이셨는데 금방 취업하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젊으셨을 때 캐드를 하셨어요. 네. 도면 만드는 거. 근데 거기에다 이제 회계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선 땡큐죠. 왜냐면 캐드도 하면서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회계 일까지. 그러면 금방 취업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만 잘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근데 대기업은 하나만 하긴 합니다. 대기업은 통장 만지는 사람은 통장만 만져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는 얼마나 내가 멀티가 되냐. 그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운전면허증 꼭 따시고. 이쪽도 취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회계 자격증. 그 다음에 기본적인 OA, 사무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뭐요? 운전면허증.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운전면허증도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뽑을 때 거기 내용 봤더니 자차 소유자야. 그러면은 회사차가 없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근데 자차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그러면 회사차가 있을 확률이 어때요? 높고. 근데 어쨌든 둘 다 운전면허증은 필요하니까 운전면허증 꼭 따시고, 아니면 나는 돈이 많아 그러면은 저기 운전사 하나 채용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운전사 채용하는 순간 내 월급보다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꼭 구입하시고, 꼭 따시고. 근데 요즘에는 이쪽 아니어도 운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3년 전에 땄는데 몇 번 떨어지셔갖고 한 120 정도 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놀렸죠. 난 한 번에 땄는데 넌 뭐 하는 거니? 그러더니 지금 장롱 면허예요. 돈 들여서 따놨더니. 운전, 근데 못 시키겠어요.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그 다음에 거기 119페이지 밑에 보시면 빈 공간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네.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 그 다음에 요거 금요일 날도 한번 적긴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비용.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계속 나와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대 비용 그러면 추가로 나가는 돈이에요. 어떻게 나가는 돈이라고요? 추가.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상품 살 때 들어가는 운반비.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구입 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뭔가를 살 때에 이거 샀더니 돈이 더 들어가네. 그런 것들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부대 비용. 네. 근데 회계는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 네. 그래서 살 때는 원가에다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옷은 10,000원짜리인데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럼 이 옷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 네, 그렇게 합치는 거고,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처리하는 거예요. 참고로 주식 나오면 시험 문제 어려워집니다. 뭐 나오면요? 주식. 네. 실생활에서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하세요. 이거는 이제 회사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도 몇 번 겪었었는데, 가끔씩 우리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직장 상사분들 모니터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모니터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대부분 주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주식하실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값 오를 때는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화 잘 안 내세요. 예. 왜냐면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예. 돈 벌면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식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어. 이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 5, 6월에 그냥 못 패듯이 그냥 막 입으로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잖아요. 내가 돈 벌어. 그러면 행복한데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실수했어.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인데. 이랬다가도 이제 주식값이 떨어져. 실수했어. 그럼 그런 것도 틀리냐고. 이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렇고 저희 직장 상사분 중에서도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팔 때도 부대 비용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많이 사간대. 그러면 운반비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때는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저희가 수업 시간이 55일이거든요. 이거 50번 넘겠어요. 나올 때마다 계속 적어 드릴 건데 좀 꽤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볼게요. 118페이지. 요거까지 보고 실 거예요. 상품 매매업의 경우에는 상품의 매입 가격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모든 지출이 재고자산의 원가에 뭐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지출이 부대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돈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있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모든 지출이 무슨 원가가 돼요? 취득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라는 거는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이 되는 거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만드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맞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재료도 사야 되죠. 물도 써야 되죠. 기계도 써야 되죠. 전기도 써야 되죠. 다 돈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돈들을 다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